필요한 바로 그 순간에 대답을 찾을 수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 퀵북스 프로 2000. 정확한 비즈니스 운영을 도와주는 퀵북스 프로 2000은 자료 조회가 신속하고 정확하며 고객 관리 및 거래처 관리, 종업원 관리 등에 매우 편리합니다. 또한 회사의 재정 상태 및 경영 성적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고 각종 스테이트먼트 폼 등을 회사에 적합한 모양으로 커스터마이즈하기 쉽습니다. 한글로 배우는 퀵북스 프로 2000. 여러분의 사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멋진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네, 챕터 1에서는 빌에 대한 입력과 대금 지급 시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우선 벤더에 대한 셋업을 하겠는데요. 벤더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곳은 모두 벤더입니다. 자, 그럼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면 화면 하단에 벤더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 말고 리스트에 가셔서 벤더 리스트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린 내비게이터를 통해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벤더 리스트 화면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새로운 벤더를 만들기 위해서는 화면 아래 벤더를 클릭하시고 New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실제로 같이 한번 벤더를 셋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Dress Supplies라는 컴퍼니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컴퍼니 네임도 Dress Supplies가 되겠죠. 자, Mr. Dragon, last name은 양이다. 그런 다음에 주소를 이제 입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46 York Drive, New York, 집 코드는 33333이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요. 그리고 필요한 전화번호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212-222-2333, 그리고 팩스 넘버 212-222-2222. 자, 이렇게 가정을 하시고요. 이메일이 필요하시면 이메일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화면을 잘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print on check a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회사 이름이 지금 Dress Supply지만 이 벤더께서 책을 받기를 Dress Supplies로 받길 원치 않고, 예를 들면 Dragon, 양, 컴퍼니 이런 이름으로 받고 싶다 그러면 그 이름을 여기다 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additional information을 들어가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account는 chart of account에 있는 그런 회계 어카운트가 아니고 이 벤더의 고유 번호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없으면 비워두시고요. 네, 타입은 여러 가지 벤더를 관리하기 위한 타입의 종류를 선택해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퀵북에서 만들어 놓은 이 타입을 사용하셔도 좋고 새로운 것을 만드셔도 좋습니다. 1099 컨트랙트다. 그러면 1099 컨트랙트를 타입하시면 되겠고요. 텀도 이미 우리가 만들어 놓은 텀을 해당된 내용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 10 net 30이다. 그럼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이 벤더에게 크레딧을 얼마까지 줄 거냐, 그 리밋이 있다면은 그 리밋을 타입인 하시면 되겠습니다. 2만 불이다. 텍스 아이덴티피케이션 넘버는요, 나중에 이 벤더에게 1099을 발행하게 되면 이 텍스 아이디 넘버가 대단히 중요하겠죠. 따라서 여기에 텍스 아이덴티피케이션 넘버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입력하시고요. 다음에 vendor eligible for 1099.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이 벤더에게 1099을 이슈하시려고 하시면 반드시 여기에 클릭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1099이 이슈되지 않습니다. 네, 화면 오른쪽을 보시면 define field가 있죠. 자, 이거 눈에 많이 익은 화면입니다. 우리가 customer
셋업할 때도 봤는데요. 한 번 더 같이 들어가서 또 보시겠습니다. 자, define field를 보시면은 birthday 그리고 spouse name, spouse birthday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벤돌에는 하나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여기에 체크가 birthday만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한번 그 나머지도 우리가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OK를 하면은 이런 사인이 나오죠. OK 하고 나오면 이와 같이 spouse name, spouse birthday 이런 칸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된 내용들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화면을 보시면 오프닝 밸런스가 있는데요. 이것은 만약에 스타일 데이 현재 벤들에게 우리가 지급해 줘야 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 날짜를 스타일 데이를 입력을 하시고 그리고 해당 금액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OK를 하시면 이와 같이 새로운 벤더리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빌 기능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회사에서는요, 여러 가지 빌을 많이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텔레폰 빌도 해당되겠고요. 또 거래처로부터 빌도 받게 됩니다. 이럴 때 빌을 받자마자 즉시 페이할 경우에는 이 빌 기능 사용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빌을 한꺼번에 받고 그 다음에 듀 데이트를 점검해야 되고 어카운트 페이어블이 얼마나 있는지를 항상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이 빌 기능을 반드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럼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어떻게 이 빌 기능을 활용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요. 먼저 벤더 화면에서 엔터 빌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좌측 상단에 보시면 빌이 있고 크레딧이 있습니다. 이럴 때 빌에 자동적으로 퀵북이 표시를 하지만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 다음에 해당 벤더를 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더블소 컴퍼니에서 우리가 빌을 받았다. 해당 날짜를 오늘이 3월 1일이니까 날짜를 확인하시고 리퍼런스 넘버를 기입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리퍼런스 넘버는 보통 우리가 받은 인보이스 번호를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4323번이다. 그러면 4323을 입력하시고요. 해당 금액을 입력하셔야 되겠죠. 인보이스에 3,500불이다. 네, 왼쪽에 보시면 텀이 있습니다. 이 텀은 우리가 벤더를 셋업할 때 그 벤더에 해당되는 텀을 입력을 했습니다. 그것이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 위에 보시면 디스카운트 데이트이 있습니다. 이 텀을 기초로 해서 계산된 디스카운트 날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면 아래로 내려가셔서 어카운트에 가셔서 해당 어카운트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브 컨트랙트 익스펜스다. 그런 다음에 이 기능을 잘 보셔야 되겠는데요. 여기에는 바로 우리가 이 소잉 비용을 이 고객을 위해서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이 고객에게 빌을 해야 된다는 것을 기록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건 할 필요가 없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웨스턴 패션에 이 빌을 보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오른쪽에 인보이스 모형처럼 생긴 자그마한 표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빌을 해야 된다는 표시가 되겠고 만약에 빌을 하게 되면 이 표시는 지워지게 됩니다. 다음엔 클래스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달라스다. 그러면 달라스를 선택하신 다음에 Save and Close 또는 Save and New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와 같이 빌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입력된 빌을 어떻게 페이하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오른쪽에 페이 빌이 있습니다. 그러면 페이 빌을 클릭하고 들어가 보면 이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제일 상단에는 페이하는 날짜를 보여주고 있고요. 쇼 빌스에 두 개의 표시하는 란이 있습니다. 첫 번째 거는 이 날짜까지의 빌을 보여달라는 얘기고 그 밑에는 그 듀데이트과 관계없이 모든 빌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원하신 데 표시를 하시고 해당 빌에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웰 디자인에 우리가 10,000불을 이번에 페이를 하겠다. 자, 그러면 10,000불을 클릭하신 다음에 아래를 보시면은요. 엔딩 뱅크 밸런스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위에 우리가 페이하려고 하는 10,000불을 뺀 나머지 뱅크 밸런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뱅크 밸런스가 없는데 빌을 페이하는 그런 것을 맞게끔 이렇게 뱅크 밸런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을 보시면요. 페이만 어카운트라는 것이 있고 오른쪽에는 페이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페이를 하려고 하는 이 금액을 어떤 형태로 페이를 할 거냐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책을 발행한다면 책에 클릭하시고 To be printed에 반드시 클릭을 하신 다음
해당 은행을 선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웰컴 머니 뱅크다. 자, 그런데 그렇지 않고 크레딧 카드로 페이를 하시겠다. 그러면 오른쪽에 크레딧 카드를 클릭하시고 해당 크레딧 카드 어카운트를 클릭하셔야 됩니다. 이와 같이 always visa.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책에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화면을 떠나기 전에 한 가지만 제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디스카운트 인포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웰 디자인에 10,000불을 지금 갚아야 되는데 이곳으로부터 100불의 디스카운트를 받기로 했다면 디스카운트 인포로 들어가셔서 해당 금액을 입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불. 그리고 이것은 디스카운트 계정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네, 디스카운트를 처리한 다음 OK를 하고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액이 10,000불에서 9,900불로 100불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엔딩 뱅크 밸런스도 15,294불 92전으로 변동이 됐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이 모든 작업이 끝났으면 Pay Close 또는 새로운 작업을 하게 되면 Pay and New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어떻게 빌을 입력하며 입력된 빌을 어떻게 페이하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페이 빌에 입력된 자료를 기초로 해서 수표는 어떻게 발행해야 되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고 파일에서 프린트 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책이 나오죠? 책을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그럼 이와 같이 우리가 to be printed에 마크한 모든 빌에 대한 책 페이먼이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페이를 원하고자 하는 그 고객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OK를 클릭하시게 되면 퀵북에서 책을 준비를 해 놓습니다. 여기에서 원하시는 그 책 스타일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프린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빌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책을 발행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비게이터에서 뱅킹을 클릭을 하시면 뱅킹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책을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여러분이 늘 사용하시는 책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대로 여러분이 평상시에 쓰시는 그대로 쓰시면 되겠는데요. 우선 먼저 중요한 것은 어떤 뱅크인가를 선정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해당 뱅크를 클릭하시고 들어가셔서 Pay to the Oral, 예를 들어서 오피스 서브웨이라는 그 오피스 서플라이 회사로부터 우리가 250불어치 물건을 구입을 했다. 그래서 지금 배달이 와서 지급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라면 250불을 클릭하신 다음에 탭을 하시면 자동적으로 퀵북이 모든 걸 다 써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어카운트이 지금 정해져 있지 않지만 만약에 이 앞에 한번 설정이 됐으면 자동적으로 어카운트도 정해져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오피스 서플라이다. 그래서 오피스 서플라이 어카운트를 선택한 다음에 금액을 확인하신 후 프린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책을 여러 장을 한꺼번에 발행할 경우에는 to be printed에 마크를 하신 다음에 next를 클릭하셔서 새로운 책을 만든 다음 프린트에서 프린트 배치로 가셔서 프린트 하시면 한꺼번에 책이 프린트가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뱅크 레컨실리에이션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뱅크 레컨실리에이션은 보통 뱅크렉이라고도 하는데요. 약해서요. 이것은 우리가 매달 은행으로부터 받는 스테이먼과 우리가 실제로 디파짓한 것 그리고 수표를 발행한 것을 대조해서 정확한 현재 은행 잔액을 맞춰보는 작업입니다. 이것은 회계에서 가장 기초적인 작업 중에 하나이면서도 대단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또 어떻게 만드는지 화면을 같이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오른쪽에 Reconcile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Reconcile을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이와 같은 Reconcile 화면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제일 위에 보면 Account Reconcile 있는데 이것은 해당 은행 어카운트를 선택하는 일입니다. 그럼 역삼각형을 클릭하신 다음에 해당 뱅크 어카운트를 클릭하시면 퀵북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아래와 같이 모두 디스플레이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우선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닝 밸런스는 바로 전달 또는 전 회계기간의 비기닝 밸런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서비스 차지가 있습니다. 보통 은행에서 서비스 차지를 받고 있죠. 자, 예를 들어서 10불이다. 그럼 10불을 입력하시고 해당 날짜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카운트는 뭐가 되겠습니까? 뱅크 서비스 차지다. 그 다음에 interest earned. 만약에 인트레스트가 얻어지는 그러한 어카운트라 그러면은 인트레스트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인트레스트가 20불이 발생이 됐다.
그런 다음에 해당 날짜를 기입하시고 이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인터레스트 인컴이 되겠죠. 인터레스트 인컴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작업은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뱅크 스테이트먼트과 그리고 여기에 나타나 있는 숫자와 같은 것만 클릭을 하고 넘어갑니다. 자, 이와 같이 뱅크 디파짓을 먼저 확인하시고 다음에는 내가 수표를 발행한 것과 은행에서 빠져나간 것을 클릭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모두 클릭이 끝나게 되면 지금 화면 아래쪽에 보시면은요, for deposit 6 checks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뱅크 스테이트먼트과 실제로 우리 디파짓 된 거, 그리고 책이 빠져나간 것을 표시한 숫자와 금액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오프닝 밸런스 아래 엔딩 밸런스를 넣는 칸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뱅크 스테이트먼트의 엔딩 밸런스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액이 36,194불 67전이다. 이렇게 입력하신 다음에 아래 화면을 보시면 엔딩 밸런스와 클리어드 밸런스가 금액이 같아서 디퍼런스가 제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뱅크렉이 잘 됐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 금액에 어떤 디퍼런스가 발생이 될 경우에는 여러분에게 이미 나누어드린 그 책을 보시면 어떻게 찾는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 아래 Reconcile Now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화면이 뜨게 되는데요. Reconcile이 잘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래 화면은 Reconciliation Report를 뽑아 보겠느냐 아니냐를 묻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Reconcile Report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None에 클릭하시면 되고 Summary를 원하시면 두 번째, 그리고 Full Report를 원하실 경우에는 세 번째에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Recommend 해드리고 싶은 것은 가능하면 Full Report를 every time 뽑아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Full에 클릭하신 다음에 OK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원하시는 프린트 형태를 고르시고 프린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1099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099에 대한 설명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책자에 자세히 설명을 해놨고요. 여기서는 어떻게 퀵북에서 1099을 발행하는지를 보겠습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요. 먼저 1099을 이슈하시기 전에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에딧에 가셔서 Preference를 클릭을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화면을 좀 아래로 내려가시면 Tax 1099이 나옵니다. 여기를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Company Preference를 클릭하시면 이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이 1099을 발행하겠느냐는 질문입니다. 여기엔 반드시 Yes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캐테고리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박스 1의 Rent 여기에 Account를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역삼각형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걸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Rent라는 Account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래 쭉 내려가시면 Rent가 있죠? Rent를 클릭을 합니다. 그럼 이와 같이 Rent Account가 여기에 어사인이 됩니다. 그 다음 작업은 보통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가장 많이 쓰는 것은 박스 7의 Non-Employee Compensation입니다. 여기도 똑같은 요령으로 클릭을 하시는데 여기에는 한 종류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Outside Service라든지 Subcontractor Expenses라든지 또 Commission이라든지 또는 Professional Fee라든지 이런 것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럼 한 어카운트가 아니고 여러 어카운트를 넣어야 되는데요. 어떻게 넣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제일 상단에 Selected Account를 클릭하십니다. 그러면 모든 내가 원하는 어카운트를 클릭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해당 어카운트를 이제 찾아서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것이 해당이 될까요? 우선 Professional Fee가 해당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Professional Fee, Accounting, CPA한테 지급해 준 거, 변호사한테 지급해 준 거, 그리고 어떤 게 또 해당이 될까요? Subcontract Expenses 이런 것들이 모두 해당이 됩니다. 이외에 필요한 것들을 모두 클릭하신 다음 OK를 하시면 여기에 특정 어카운트만 보이는 게 아니라 Selected Account에서 지금 이미 우리가 셀렉트한 그런 모든 어카운트들은 1099 계산하는데 함께 계산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OK를 하고 나가십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는 Report Finder로 가셔서 1099 Summary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에 디스플레이를 하시면 이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해당 기간을 선택하시면 그 1099을 발행해야 될 대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박스 1에는 렌트가 해당이 되겠고요. 박스 7에는 Non-Employee Compensation, 그래서 해당
회사에 1099을 발행해야 될 금액들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두 확인이 끝나면은 다음에는 1099을 프린트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화면을 보면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Vendors 화면에서 제일 아래 하단에 보시면 1099 프린트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해당 기간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서 OK 하시면 이와 같이 1099을 프린트하는 명단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신 다음에 프린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